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뒤쪽 후원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대 궁궐 중에 창덕궁의 후원이 비원인데요. 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창덕궁의 후원 단풍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서 현재 시각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8시 2분입니다. 아까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 내려서 이곳 한국금융연수원까지 걸어오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9시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 한 5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본관 뒤쪽 후원이 정말 저 푸른 초원처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별관 쪽으로 가는 산책로인데요. 산책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이 정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감이 100여 개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을에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철제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 저기 나무 벤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자, 제가 아까 안국역에서 이곳 금융연수원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했던 영상은 우리나라 단풍 절정기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24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부터 2022년인가 3년경에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 24호로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까지 총 24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 20여 개의 국립공원의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영상 촬영한 것은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주제로 설악산 단풍 절정기부터 내장산 단풍 절정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24개의 국립공원 중에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단풍 명소가 어디일까요? 자, 제가 좀 이동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책로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연수원 본관 뒤쪽 후원에서 이제 별관 뒤쪽 후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산책로가 참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24곳에 아름다운 절경 10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국립공원 100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최고로 평가되는 것이 등산 마니아들로부터 최고의 등산 명소로 선정된 곳이 바로 설악산의 공룡능선입니다. 자, 이거 본관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그 다음에 여기에 본관 1층에 구내식당도 있고, 본관에는 강의실이 총 3층으로 구성된 본관에는 강의실이 한 30개 정도는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산책로입니다. 자, 산책로. 그 다음에 이곳에 멋진 팔각정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관 건물입니다. 이 별관 건물 지붕이 초록색인데요. 별관이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설치되는 금융연수원의 별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와 지붕이 있는데요. 저게 구 한말의 무기 제조 시설, 탄약 제조 시설이었던 기기국 번사창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국 번사창 건물 바로 뒤쪽으로 레지던스 시설, 금융연수원의 합숙 시설인 레지던스 시설 건물 A, B, C 세 동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장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북악산 정상 해발 342m 고지가 이곳 금융연수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 지점에 보입니다. 자, 이곳도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이 레지던스 시설이고요. 자, 여기에서 촬영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악산 정상이 보이는 쪽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연수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북악산 정상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단풍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단풍 관광지로 유명한 24개 국립공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최고의 명소로 평가받는 설악산 공룡능선, 그 다음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봉능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북악산,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포함한 서울 성곽길, 가을 산행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취미 활동 1위가 뭘까요? 야외. 우리나라 성인들의 야외 취미 활동 1위 종목이 뭘까요? 자,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그래서 우리나라 등산 동호회도 꽤 많은데요. 우리나라 그 성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외 취미 활동 1위 등산. 그 등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립공원 24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정된 100군데, 즉 국립공원 100경 중에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24군데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부터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그 다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꼽아 보겠습니다. 24군데입니다. 국립공원 24곳.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은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국립공원 24호로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이 2022년에 지정된 팔공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의 북서부 아이다호주와 몬태나주와 와이오밍주 접경지대에 있는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1872년에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산 국립공원은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196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까지 24개의 국립공원을 순차적으로 명칭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의 우리나라 팔도강산, 아름다운 금수강산 산하에 단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 24곳의 단풍 명소를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24곳을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 설악산, 두 번째 오대산, 세 번째 치악산, 네 번째 태백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저기에 또 무슨 시끄럽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 북악산 보이시죠? 북악산인데요. 북악산을 이제 촬영했고, 저기에서 무슨 지난밤에 비가 내려가지고 단풍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공기 흡입기로 지금 제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 시끄러워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강원도의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북한산, 그 다음에 충청북도로 가서 소백산, 월악산, 그 다음에 속리산, 충청남도로 가서 계룡산, 그 다음에 태안해안 국립공원 10가지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계속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아까 출발했던 금융연수원의 본관 뒤쪽에 있는 후원입니다. 그래서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11번째가 경상북도로 가서 주황산 국립공원, 12번째가 가장 최근에 지정된 팔공산, 그 다음에 경상북도 경주에 경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경상남도로 오면 지리산, 가야산, 한려해상 국립공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로 오면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그 다음에 전라남도로 오면 월출산 국립공원, 무등산 국립공원, 그 다음이 제주도의 한라산 국립공원, 그 다음이 전라남도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23개를 말씀드렸는데요. 23개? 제가 알기로는 24개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2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3가지를. 여하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곳이 우리나라 국립공원 2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가 빠트린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23군데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967년에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부터 2022년에 가장 최근에 지정된 23호 국립공원 팔공산까지 총 23개의 국립공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아름다운 곳 100군데를 선정해서 국립공원 100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 등산 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최고의 국립공원으로 평가받는 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곳을 지금부터 딱 2년 전에 무박 2일 일정으로 야간에 단독 등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2년 전인 2022년 10월 17일 무박 2일로 17시간 동안 단독 등정을 야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출발할 때는 강원도 속초 쪽에 설악산 소공원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비선대, 그 다음에 마등령 삼거리, 그 다음에 공룡능선 5km 구간, 그 다음에 희운각 대피소, 그 다음에 소청, 중청, 대청까지 대청봉 해발 1707m, 해발 1707m, 우리나라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한라산, 지리산에 이어서 우리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1709m의 설악산 대청봉까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하산할 때는 오색 약수 쪽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시작했던 시간이 새벽 2시 반에 속초 쪽에 설악산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하산했을 때 시간은 오색 약수 쪽, 강원도 양양 쪽에 오색 약수 쪽으로 하산할 때가 그 시간이 저녁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반부터 저녁 5시 반이니까 17시 30분까지 1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시간 정도, 2시 반부터 17시 반까지니까 15시간 반 정도 무박 2일 일정으로 어둠을 뚫고 혼자서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2년 전인 2022년 10월 17일에 무박 2일 일정으로 설악산 공룡능선과 대청봉을 단독 종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들은 다른 국립공원들은 기암절벽 그런 암릉 구간이 많진 않은데요. 설악산 공룡능선은 공룡의 등뼈 모양을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룡능선의 남쪽 끝이 희운각 대피소, 북쪽 끝이 마등령 상거리입니다. 그래서 총 공룡능선 구간이 5km 구간인데요. 거의 한 60-70% 정도의 구간은 거의 사족 보행,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용해서 사족 보행을 할 정도로 암릉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제 난간 그리고 로프 이런 것으로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꽤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 내리막 이런 암릉 구간이 위험한 코스가 많아가지고 5km 구간을 주파하는데 5시간이나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등산할 때 1시간에 2km 정도는 주파하는데요. 공룡능선은 험준한 암릉 구간이어서 2배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룡능선의 북쪽 끝인 마등령 삼거리 해발 1200m 정도 고지에서 남쪽 끝인 희운각 대피소까지 5km 공룡능선 구간을 통과하는데 5시간 정도나 소요됐었습니다. 여하튼 그곳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 등산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오늘도 등산 단풍의 절정기를 맞아가지고 전국의 금수강산 23곳의 국립공원의 수많은 등산 여행객들이 많이 탐방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전에 아침에 이쪽으로 출근하면서 촬영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설악산은 내일 10월 20일이 단풍 절정이고 북한산은 10월 28일 또 한라산도 10월 28일이 단풍 절정, 그리고 남쪽 끝에 있는 내장산은 11월 5일, 무등산은 11월 4일이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2주 동안은 우리나라의 금수강산 아름다운 산하의 형형색색 만산 홍엽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단풍의 절정기를 맞이해서 한번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그 멋진 단풍을 한번 감상해 보시길 빌겠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공룡능선이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고요. 또 이쪽에서 또 저기 단풍 제거 흡입, 공기 흡입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설악산 공룡능선이 있다면, 설악산에 공룡능선이 있다면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에는 비봉능선이 있습니다. 비봉능선. 그것도 제가 2년쯤 전에 단독 종주를 하기도 했고, 또 작년 7월 1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어떤 아는 변호사님과 함께 동반 종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비봉능선이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국립공원의 수많은 등산로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그 멋진 풍경을 가장 잘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의 비봉능선입니다. 그곳은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쭉 이제 적두리봉, 향로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그곳은 불광역에서 출발해서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약 한 6km 정도 되고, 제가 한 2년쯤 전에는 왕복 종주를 했었습니다. 잠실 집에서 한강 자전거길, 불광천 자전거길을 타고 약 한 35km 정도 이동해서 불광역에 자전거를 주차해 두고, 그곳 불광역에서 비봉능선 등산을 시작해서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 삼오바이, 승가봉, 문수봉, 북한산성 대남문까지 왕복 12km를 그 등산 하산하는 데만 한 11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또 불광역의 하산에서 잠실집까지 또 자전거로 35k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잠실에서 불광역까지 이동한 거리가 왕복 65에서 70km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의 비봉능선을 왕복한 거리는 약 한 12km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귀가하기까지 13시간 정도 소요됐던, 정말 14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년 전에 무박 2일로 무박 2일은 아니고 새벽에 나갔다가 한밤중에 들어와서 혼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년 3개월 전인 2023년 7월 1일에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변호사님, 제가 은행 법무팀장 시절부터 교류해 오고 있는 로펌의 변호사님과 둘이서 또 그곳을 산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악산에 공룡 능선이 있다면 북한산에는 비봉 능선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의 비봉 능선은 정말 주변의 풍경, 서울시가지를 잘 조망할 수 있고요. 자, 왜 비봉 능선이냐면 바로 서기 558년경에 신라의 진흥왕이 전국에 네 군데 순수비를 세웠는데요. 경남 창녕의 창녕비, 한양의 북한산비, 함경도의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상 네 군데 신라의 정복군주였던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양에 세운 진흥왕 순수비, 그 순수비가 세워졌던 자리라 해가지고 바로 비봉이라고 합니다.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졌던 봉우리라 해서 비봉인데요. 비봉은 해발 고도가 560m입니다. 560m. 그래서 비봉 그 자리에 서기 558년경에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웠고요. 그 진흥왕 순수비 진품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그곳에 있다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석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금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게 국보 3호입니다. 국보 3호 진흥왕 순수비의 진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고요. 지금 비봉 자리에 세워진 건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그 다음에 그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고증해 내신 분이 지금 1816년이니까 지금부터 208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8년 전인 1816년에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그곳에 오르셔가지고 많이 훼손되어서 비석의 문구가 거의 안 보이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석학의 최고봉이신, 그래서 금석과안록이라는 금석학에 관한 박사 학위급 논문을 저술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그 비석을 탁본을 떠가지고 먹물을 묻히고 습자지로 탁본을 떠가지고 그게 서기 558년경에 신라의 정복군주 진흥왕께서 그곳에 순수비를 세워 놓으신 걸로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208년 전 1816년에 그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순수비라는 것을 고증하시고 그 비석의 측면에다가 본인이 이러이러하게 1816년에 이걸 발견하고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고증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순수비의 측면에 또 새겨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재 훼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충주에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신라의 고구려의 정복 군주였던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최대한 남하를 해서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 고구려비를 세워놨는데요. 그게 영토 확장 장수왕의 고구려비고, 원래는 그게 우리 한국사에서 중원 고구려비라고 배우셨는데요. 그게 왜 충주 고구려비로 명칭이 바뀌었냐면 1995년에 충북 중원군과 충북 충주시가 도농 통합을 해가지고 1995년부터는 중원군이 충주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 60대 기성세대 분들은 장수왕의 영토 확장 기념비를 중원 고구려비로 배우셨는데, 지금은 명칭이 1995년부터는 충주 고구려비고, 그게 장수왕의 고구려비라는 것을 고증해 내신 분은 굉장히 현대사 인물이십니다. 그게 1979년입니다. 1979년이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인데요. 1979년에 그 당시에 충주지검에 청주지검 충주지청, 청주지검의 충주지청에 유창종 검사님께서 또 저기 시끄럽게 유창종 검사님께서 애성동호회라는 역사 탐방 여기서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오고 계셔서 좀 이따 여기 제가 촬영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나뭇잎을 공기 흡입기로 흡입하는 그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를 따라다니시면서 괴롭히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당시 1979년도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청주지검 충주지청의 유창종 검사님께서 역사탐방 동호회인 애성동호회 회장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충주지청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발령 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역사 탐방을 하셨습니다. 그게 1979년인데요. 그때 바로 비석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걸 또 고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구려 장수왕의 영토 확장 기념 비석인 그 비석이다 라고 고증해 내신 겁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08년 전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의 순수비라는 것을 고증을 하셨고요. 지금부터 45년 전인 1979년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고구려 장수왕이 세운 영토 확장 기념 비석이라는 것을 고증하신 분이 유창록 검사님이시고, 이 유 검사님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시는데요. 이분은 기와, 옛날 집들의 기와 지붕 아시죠? 기와를 모으시는 게 취미일 정도로 기와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바로 1979년 지금부터 45년 전에 충주 고구려비가 고구려 장수왕의 고구려비라는 것을 영토 확장 기념비라는 걸 고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단풍의 절정기, 설악산 공룡 능선이 있다면 북한산 비봉 능선이 있다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설악산 공룡 능선도 좋지만 가까운 북한산의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의 비봉 능선도 산행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또
설악산 공룡능선도 압능 구간이 많듯이 북한산의 비봉능선도 압능 구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착용하셔야 되지, 운동화 착용하시면 미끌려 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설악산 공룡능선이든 북한산의 비봉능선이든 반드시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착용하시고 산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끌립니다. 운동화는 절대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설악산이나 북한산까지 가기 어려우시면 방금까지 촬영했었던 청와대 뒷산 북악산입니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북악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 한양 도성 순성길, 한양 도성. 한양 도성은, 도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을 도성이라는데요. 전 세계 성벽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게 바로 한양 도성 성곽길입니다.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이 되고 6년 후인 1398년 우리나라 최고로 오래된 대학인 성균관대학이 개교했던 1398년 조선 건국으로부터 6년 후인 1398년에 성균관대학이 개교했고, 또 그때 한양 도성이 축조가 완공이 됐는데요. 한양, 조선의 수도 한양을 방어하는 성벽인 한양 도성은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398년부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시점까지 무려 512년 동안 512년 조선왕조의 그 존속 기간이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 동안인데요. 그 중에 6을 빼야 되죠. 왜냐하면은 6을 조선 건국으로부터 6년 만에 한양 도성이 완공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양 도성이 총 1398년부터 1910년까지 512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도성, 즉 한 나라의 수도를 방어하는 성벽인 전 세계 도성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도성의 기능을 수행한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적 15호인데요. 제가 그곳이 결국은 뭐냐면 한양 임금이 사시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쪽에 남산, 북쪽에 북악산, 동쪽에 낙산이라 하죠. 낙타 모양을 닮았다 해서 낙산 또는 낙타산이라 하는데요.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북쪽에 북악산, 이 네 개의 산을 성곽으로 연결한 게 한양도성 순성길 19.8km입니다. 이게 조선왕조 시대부터 사대부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그러한 투어 코스로 각광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의 안영배 기자님께서 풍수지리학 박사이신데요. 이분께서 조선왕조 시대부터 사대부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등산 코스로 한양도성 순성길 18.6km입니다. 18.6km 투어를 많이 했었다고 하면서 그 글을 소개하시는 대목에서, 그 내용을 소개하시는 대목에서 저의 블로그를 조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집필했고 현재 7번째 작품으로 올해 말에 출간 예정인 제목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하여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을 집필하고 있고, 50개 주 중에 현재 20번째 주인 미시시피 주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21번째 주인 일리노이 주를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서적 7번째 작품을 올해 말에 출간할 예정인데요. 자, 그 안영배 동아일보 기자님, 풍수학 박사님께서 한양 도성을 소개하시면서 저의 블로그를 조회하시면서 제가 한양 도성 순성길을
지금부터 딱 2년 전 2022년 10월 10일 쌍십절에 공군학사장도 1년 후배와 함께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20분 동안 종주한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그것을 발견하신 동아일보 풍수학 박사이신 안영배 기자님께서 저의 그 투어 한양도성 순성길 종주 내용을 소개를 하셨었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조회하신 것 같습니다. 독사하는 마라토나라는 블로그를 갖고 계신 박종필 씨가 독사하는 마라토나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책을 저술하신 그 박종필 씨가 2022년 10월 10일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10시간 20분 동안 투어를 하셨다라고 사례를 소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시대의 사대부들이 그렇게 과거 합격을 기원하는 또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투어하시는 게 조선왕조 시대부터 선비들의 사대부들의 그러한 활동이라는 걸 소개하시면서 저의 그런 블로그 내용도 검색하셔서 소개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설악산 공룡능선이나 북한산 비봉능선까지 가시기 어렵다면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끼고 있는 한양도성 순성길 18.6km를 투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도성 순성길은 북악산과 인왕산 구간은 비교적 성곽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이제 남대문이나 동대문 이런 데는 성곽이 파괴된 이유가 일제강점기 때 전차 건설 등의 이유로 성곽을 많이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벌써 8시 38분이 됐습니다. 현재 시각이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8시 38분인데요. 이제 9시부터 온종일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전국의 금수강산의 만산 홍역 형형색색의 단풍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국립공원 백경 중에 최고인 설악산 공룡능선이 가기 어려우시다면 북한산의 비봉능선을 가보시는 것도 좋고, 그것마저도 여건상 어려우시다면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한 바퀴 18.6km를 약 10시간 반 정도 투어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한양도성 순성길 투어도 차선책으로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단풍의 향연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시각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아침 8시 40분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쪽 방향으로도 촬영하겠습니다. 자, 금융연수원 후원 산책길이고요. 또 감이 정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연수원 본관 후원에 감나무가 담벼락 안쪽에 있는데요. 감이 정말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 보이시죠? 가까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런 탐스러운 밤들이 감이죠. 감, 달감자 감, 달감자 감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는 풍경입니다.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